안녕하세요, 건달농사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가지치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블루베리 세미나가 있을 때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초보자들을 위해서 1년간 비료시비나 병충해 방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일단은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그걸 짧은 영상으로 압축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환경이 각자 다르고 재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1년 동안 이제 제가 어떤 걸 하는지 그때그때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고 그에 대한 노지는 어떻게 할지, 하우스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지, 이런 차이점들을 얘기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제 가지치기를 할 건데, 가지치기 배우시는 분들을 보면 영상을 보거나 만약에 실습을 하러 어딜 가거나 하면 그때는 알아듣죠. 근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또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개념이 잘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아주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건데요. 블루베리의 생육 주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고려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전지를 하는 시점에 따라서, 물론 시점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지지만 이 목적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영도 잡아야 되고 꽃눈도 조절해야 되고 통풍도 잘 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시기인데, 블루베리 가지치기는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 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고려를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가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굳이 필요 없어요. 이제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통풍도 안 되고 햇빛도 가로막고, 그리고 정중앙으로 들어가는 가지들, 중앙으로 들어가는 가지들은 나중에 이게 잎이 나고 자라고 이제 분지가 나오면서 공간을 더 협소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도 안 들어가고 통풍도 안 되고, 그러면 세균도 잘 자라고 벌레도 잘 살고 이런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얇은 가지들, 가는 가지들, 주축지에 있는데 한 요만큼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꽃눈이 달려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깝죠. 아까우니까 이걸 못 잘라요. 그런 작은 가지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과감하게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굳이 그런 거에 미련을 가지실 필요 없어요. 가지치기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미련을 가지지 마세요.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자를 거는 과감하게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 바닥 쪽에 있는 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것들, 이런 수세 약한 것들은 그냥 잘라버리세요. 이런 것들, 이런 작은 것들 잘라버리고,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아래쪽으로 축 처지는 가지들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느다란 거, 이런 가느다란 것들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위쪽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수세가 약하거나 말라있는 것들, 그리고 가지마름이 끝에 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기울어진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무 중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막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요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뻗어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들 잘라버리고,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자르다 보면 나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꽃눈이 이렇게 막 달려 있어요. 꽃눈은
보통 한 가지 한 개당 한 2개 정도면 적당하거든요. 근데 많이 달려 있으면 좀 많이 달려 있는데 여러 개 달려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 정도 이렇게 그냥 끝에 이렇게 잘라서 꽃눈 전정을 해주는 것도 방법인데, 먼저 꽃눈을 속간하지는 마세요. 가지를 치면 나중에 이제 남는 꽃눈들이 있거든요. 그 꽃눈을 보고 어떤 거를 자를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꽃눈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가지가 아주 얇잖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얇으면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잘라주고 될 수 있으면 좀 가지가 굵은 쪽에 있는 것들 자르고, 그리고 가지 하나당 이렇게 안쪽에 보면 이렇게 작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이렇게 수세가 약한 것들, 이런 수세가 별로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도 잘라버리고. 그래서 보면 이 나무들 이 사이사이에 보면 이렇게 작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굳이 가져갈 필요 없어요. 과감하게 그냥 다 버리세요. 이런 것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이런 가지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정리해주면 나중에 이제 또 꽃눈이 또 줄어들겠죠. 그럼 거기에서 꽃눈을 몇 개 정도 놓을 것인가, 어느 정도의 꽃눈을 이제 생산을 하는데 충분한 양으로 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더 자를 건지 그대로 갈 건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축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 올라오다 마른 주축지 있잖아요. 이거는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요런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쭉 올라온 것들은 이 중간에서 탁 치면 또 새로운 분지가 나가겠죠. 그런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주축지를 잘라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자르냐면, 이런 목질화가 된 거를 먼저 자르는 거예요. 이런 가느다란 걸 자르는 게 아니야. 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젊은 가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오히려 열매의 퀄리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오래된 이런 주축지들을 먼저 자르고, 이런 가지들은 쭉쭉 올라오면 새로 받아서 키우고, 이런 방법들을 자 생각을 하고 가지를 잘라야 됩니다. 자, 그 영상을 좀 심플하게 좀 보여드렸는데요. 가지치기 다른 영상들을 보면 열심히 잘라는 걸 보여주지만, 저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를 더 중점을 주기 때문에 굳이 영상을 전부 다 자르는 걸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본다고 해도 어차피 까먹어요.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원리를 잘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지치기는 기준은 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대로 됐구나, 저렇게 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이것도 경험으로 배워야 돼요. 말로만 백날 들어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나무 몇 개만 내가 시험적으로 해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지켜봐도 충분하고, 그 중에 가지 몇 개만 그렇게 해서 봐도 되는 거니까요. 직접 해보시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는데, 자, 항상 그 가지치기를 할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 어떤 분이 가지를 쳐도 된다고 유튜브 영상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사기꾼이라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다음에 꽃눈이 하나도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수확을 못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영상을 올리신 분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 기준에 맞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이걸 자르라고 했는데 내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왜? 목적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생육주기에 따라서 필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모든 사람은 환경이 다 달라요. 하우스냐 노지냐, 남부지방이냐 북부지방이냐, 그리고 조생종이냐 중생종이냐 만생종이냐 직립성이냐 개장형이냐요. 그래서 품종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지역별 기온도 알아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알아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농사 스타일과 그 사람의 스타일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이해를 다 해야지만 되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지치기를 할 때는 그 시기별로 목적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을에 가지치기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왜 실패를 했냐? 보통 가을에 가지를 치는 건 표현의 차이겠지만 이게 전지라고도 하고 순짓기라도 해요. 순짓기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순짓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가지가 너무 많이 자라서 물이 너무 많이 올라서 겨울에 동해나 냉해를 입을 수 있는 가지들은 잘라주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 끝에까지 경화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잘라버려요. 그럼 중간에 자르면 이 굵은 가지에 꽃눈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꽃눈이 생기기 전에 여기를 쳐야 되는데, 꽃눈이 생긴 다음에 만약에 잘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안 생기죠. 그래서 순짓기도 시기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목적들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꽃눈이 하나도 안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 같은 경우 전지는 어떻게 하냐? 여름 같은 경우에는 꽃눈을 만들거나 뭐 이런 목적보다는 열매를 수확하고 났으니까 통풍이 잘 돼서 병충해가 적게 하고, 그리고 나무가 좀 더 수월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은 일단 열매를 땄던 가지들 다 잘라요. 어차피 그 가지는 소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새로 올라온 가지 중에 굵지 않고 수세가 약한 것들, 처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라주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겠죠. 그러면 안으로 중앙으로 향하는 햇빛을 차단시키는 가지 몇 개만 잘라주면 왕성한 수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가을까지 자라서 꽃눈을 만들 수 있는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가지를 자를 때는 예를 들어서 격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어쩔 때는 잘라놓으면 얘가 아래로 자라고, 어쩔 때는 얘가 옆으로 자라고, 사방으로 막 자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가지들은 이렇게 잎눈이 하나씩 보이죠. 우리가 삽목할 때도 요걸 한 4개 정도 남겨놓고 2개는 꼽잖아요. 여기서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을 보고서 가지를 자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가운데로 향하고 있다. 근데 얘는 바깥쪽으로 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얘 위에를 잘라버리면 바깥쪽으로 향하겠죠. 근데 얘 바로 위에를 잘라버리고 얘를 남기면 얘가 가운데로 향하고, 그래서 이 눈의 방향을 보고 그 윗부분을 잘라버리면, 자,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쪽으로 자랐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를 탁 잘라버리면 얘가 요렇게 자라나겠죠. 그래서 요 가지에 나와 있는 이 눈을 잘 보고 그 방향을 보고서 자르면 웬만하면 원하는 비슷한 방향으로 쭉쭉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죠. 근데 원리는 간단하죠. 근데 알고 보면 간단한데 이걸 몰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가지치기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지치기를 좀 체계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베리베리팜의 라리님께서 올린 그 영상이 있어요. 가지치기에 대해서 몇 개 올리셨는데, 그거를 보시면 초보자분들이 기본적인 그 이론적인 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지치기는 시기별로, 그리고 목적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육주기를 그 시기별로 잘 생각을 해서 목적을 잘 이해를 하고 가지치기를 하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지치기는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 있지만 정답은 없는 게 가지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부담스러우면 전체 다 하기가 부담스러우면 몇 개만이라도, 아니면 화분 몇 개 잡고 그 중에 가지 몇 개만이라도 해보시면 정확하게 아는데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될 겁니다. 뭐든지 경험으로 얻는 것만큼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지식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패도 몇 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시는 분들 좀 과감하게 하시고 겁먹지 마세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미련 가지면 정말 가지치기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골고루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훌륭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